안녕하세요. 미스터 리플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온통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금융의 미래다. 달러의 새 시대다. 블록체인 혁명의 핵심이다. 모두가 한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모두가 한 곳에 집중하고 있을 때 진짜 이야기는 그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더라는 것. 오늘은 그 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금융의 최종 목적지인가? 아니면 우리가 보라는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BIS, IMF, ECB, 세계 금융을 설계하는 기관들이 실제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대중에게 보여주는 그림과 상당히 다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부터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한 줄로 말하면 달러를 블록체인 위에 복사한 토큰입니다. 1USDT는 1달러, 1USDC도 1달러, 은행 계좌에 있는 달러를 디지털 토큰으로 바꾼 겁니다. 장점은 있습니다. 24시간 보낼 수 있고 은행보다 빠르고 수수료가 싸다. 여기까지만 보면 편리한 도구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80% 이상을 두 회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더의 USDT와 서클의 USDC, 둘 다 미국 달러에 고정된 토큰입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사실상 달러 토큰 시장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올해만 봐도 지니어스 액트가 법으로 통과됐고 클래리티 액트가 상원을 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에 퍼지면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나고 디지털 시대에도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에 매우 유리한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꺼풀 더 벗겨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디지털 금융 전환입니다. 블록체인 위에서 자산이 토큰화되고 24시간 정산되고 국경 없이 흐르는 시대. 그 전환을 시작하려면 국민과 의회를 설득할 명분이 필요합니다. 달러의 지위를 지킨다는 이야기는 의회가 가장 좋아하는 명분입니다. 그 명분 위에서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됐고 클래리티 액트가 움직이고 있고 디지털 자산 전체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목적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달러 패권은 뉴스용 표면이고 진짜 본질은 금융 시스템 전체를 블록체인 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이 완성되면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아집니다. 그런데 이 전략을 모든 나라가 환영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엊그제 5월 8일에 유럽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유럽의 통화 주권을 위협한다. 더 강하게도 말했습니다.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도 답이 아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형태 자체가 금융 안정성에 위험을 만든다. BIS 총재도 같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신흥국에서 확산되면 그 나라의 자국 통화가 밀려나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걸 디지털 달러화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유럽은 그걸 경고하면서 CBDC를 밀고 신흥국은 둘 다 경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립입니다. 그런데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재밌는 게 보입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가고 있는 방향은 같습니다. 금융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 스테이블 코인이냐 CBDC냐는 도구의 차이일 뿐 블록체인 위에서 자산을 토큰화하고
실시간으로 정산하겠다는 목적지는 동일합니다. 대립하는 척하면서 같은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늘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각자의 디지털 화폐 사이를 연결하는 무언가가 필요해집니다. 이건 슬라이드 뒤쪽에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표면의 이야기와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 5월 브라질 중앙은행이 발표를 합니다. 10월 1일부터 국경 간 결제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 정산을 금지한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브라질 입장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자국 통화인 헤알화가 밀려나고 자본이 유출됩니다. 앞서 라가르드가 경고한 디지털 달러화가 신흥국에서는 더 빠르게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리플은 브라질 국경 간 결제 확장을 발표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정산은 막혔지만 리플 네트워크를 통한 결제는 별도 경로로 열려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그대로 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브라질 입장에서는 자국 통화를 위협하는 외화 유입이죠. 반면 브릿지 방식은 양쪽 통화를 중립적으로 연결만 합니다. 헤알화도 달러도 각자 제자리에 있고 중간에서 변환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스테이블 코인의 실제 사용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25년 스테이블 코인 연간 거래량이 35조 달러라고 합니다.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실물 경제 결제, 그러니까 실제로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쓰인 금액은 3,900억 달러입니다. 전체의 1.1%. 나머지 98.9%는 크립토 트레이딩 내부에서 돈은 돈입니다. 세계 금융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트레이딩 도구에 훨씬 가깝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겠습니다. 미국이 올해 통과시킨 스테이블 코인 법 지니어스 액트에 흥미로운 조항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률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클래리티 액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시브 수익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만 있어도 이자가 붙는 구조를 금지합니다. 활동 기반 리워드만 허용됩니다. 이걸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어도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자를 줄 수 없는 디지털 달러. 자, 이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CBDC가 뭡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발행 주체만 다르고 둘 다 특정 통화에 고정되어 있고 이제는 이자도 못 줍니다. 규제가 갈수록 스테이블 코인을 CBDC와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대비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자를 금지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올해 1월부터 ECNY 지갑에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이자 지급 CBDC입니다. 미국의 민간 디지털 달러는 이자를 못 주고 중국의 국가 디지털 화폐는 이자를 줍니다. 누가 더 매력적인 디지털 화폐인지는 사용자가 판단하겠죠. 이 경쟁 구도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이 최종 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CBDC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특정 국가 통화의 디지털 복사본입니다. 중국의 ECNY를 일본에서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습니다. 미국의 USDC를 중국에서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단일 통화 기반의 디지털 화폐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건 CBDC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합니다. 유럽은 디지털 유로를 준비합니다. 중국은 ECNY로 이미 누적 거래 34억 건이 넘는 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엠브리지라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통화가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을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여러 나라가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된 번역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영어 번역기, 중국은 중국어 번역기, 유럽은 프랑스어 번역기. 그런데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의 대화를 하려면 어느 한쪽 나라의 번역기로는 안 됩니다. 모든 언어를 다 이해하는 중립적인 번역기가 필요합니다.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극화 세계에서 국경을 넘는 결제를 하려면 어느 나라의 통화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적인 정산자산이 필요합니다. 달러도 아니고 위안도 아니고 유로도 아닌 모든 통화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계 금융의 설계자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BIS, 국제결제은행, 전 세계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BIS가 2025년 연례보고서에서 내놓은 청사진이 있습니다. 토큰화 통화번장, 중앙은행 화폐, 상업은행 예금, 국채를 하나의 원장 위에 올려서 실시간으로 정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설계의 핵심을 보면 각국의 CBDC나 스테이블 코인은 엔드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사용자가 쓰는 끝단의 도구, 그리고 그 엔드포인트들 사이를 잇는 중립정산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아고라라는 실험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7개 중앙은행과 40개가 넘는 글로벌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토큰화 결제 실험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첫 번째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IMF가 발행한 보고서 트러스트 브리지스 앤 머니 플로우스에서 국경 간 정산 프레임워크를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오픈소스 모델, 무담보 크립토 모델, 그리고 전용 결제, 네트워크와 결합된 민간 정산 자산 모델.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XRP입니다. BIS가 그리는 금융의 미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각국의 통화가 각자의 자리에 있고 그 사이를 중립적인 레이어가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BIS는 2025년 보고서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토큰화의 핵심은 자산과 화폐를 같은 원장 위에 올려서 결제와 인도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국채가 토큰화돼서 일본 투자자에게 팔린다고 합시다. 이 거래에서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국채 토큰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고 그 대가로 돈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야 합니다. 여기서 USDC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USDC는 달러입니다. 일본 투자자는 엔화를 갖고 있습니다. 엔화를 USDC로 바꾸고 USDC로 국채를 사고 나중에 다시 엔화로 바꿔야 합니다. 변환이 2번 필요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한쪽 끝의 도구일 뿐 양쪽을 연결하는 다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올해 5월 6일에 일어난 거래를 보겠습니다. JP모건, 마스터카드, 리플, 온도 파이낸스가 함께 토큰화 국채 환매를 실행했습니다. XRP 레저 위에서 RLUSD로 정산이 이루어지고 JP모건이 달러를 싱가포르의 리플 계좌로 보냈습니다. 전체 5초. 여기서 브릿지 자산이 양쪽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USDC 하나로는 이 구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통화 간 변환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RWA 시대에 움직이는 것이 통화뿐일까요? 주식, 채권, 부동산, 탄소 배출권, 컴퓨팅 자원, 지적재산권, 수천 가지 이종 자산이 토큰화되어 국경을 넘나들게 됩니다.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초기 인터넷, 인트라넷 시절에는 텍스트 메시지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영상, 음악, 소프트웨어, 3D 모델, 실시간 스트리밍까지 전송합니다.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돈만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종류의 자산이 흐릅니다. 그 모든 이종 자산 사이를 연결하려면 달러 토큰 하나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스테이블 코인이 쓸모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엔드포인트에서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엑스머니에서 RLUSD로 결제하는 것, 온도의 OUSG를 RLUSD로 사고 환매하는 것, 디지털 지갑에서 일상 결제를 하는 것. 이런 소매단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확실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국경을 넘는 정산, 수조 달러 규모의 RWA 거래, 기관 간 대규모 유동성 이동, 이 영역에서는 특정 통화에 묶인 스테이블 코인만으로는 구조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ECB 총재 라가르드의 표현을 다시 빌리면 스테이블 코인의 기술적 편의성은 중앙은행 인프라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화폐 기능을 민간에 맡기면 금융 안정성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 생긴다. 결국 각국 중앙은행은 자국 영역의 디지털 화폐를 자기가 통제하려 할 겁니다. CBDC든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이든 그러면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각국이 각자의 디지털 화폐를 들고 있을 때 그 사이를 누가 연결하느냐? 스테이블 코인은 정류장입니다.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곳. 그런데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를 달리는 버스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 버스의 조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나라의 통화에도 속하지 않을 것, 실시간으로 정산될 것, 수수료가 거의 없을 것,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영향받지 않는 중립 자산일 것, IMF가 발행한 보고서 트러스트 브리지스 앤 머니 플로우스에서 국경 간 정산 프레임워크를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오픈소스 모델, 무담보 크립토 모델, 그리고 전용 결제 네트워크와 결합된 민간 정산 자산 모델.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XRP입니다. IMF가 특정 자산을 추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의 공식 보고서에서 XRP가 정산 프레임워크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자산의 설계 철학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말해줍니다. XRP의 설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달러에 페그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래도 위안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정산 3초에서 5초, 수수료 0.001센트, 12년 넘게 운영된 검증된 네트워크, 어떤 통화상이든 중간에서 변환할 수 있는 중립 브릿지, 이것이 BIS가 그리는 통화번장의 설계 철학과 왜 일치하는지, DTCC가 왜 리플 프라임을 토큰화 워킹그룹에 넣었는지, JP모건과 마스터카드가 왜 XRP 레저 위에서 국채를 정산했는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집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끝단의 도구입니다. 브릿지 커런시는 중간의 인프라입니다. 둘은 역할이 다릅니다. 그리고 세계 금융의 설계자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끝단이 아니라 중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언론은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의 미래라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소매단에서 엔드포인트에서 일상 결제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분명히 쓰입니다. 그런데 국경을 넘는 정산, 수조 달러의 RWA 거래, 다극화 세계에서 200개 국가의 통화를 연결하는 인프라, 이 영역에서 특정 국가의 통화 토큰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ECB 총재가 경고하고 BIS가 통화번장을 설계하고 브라질이 스테이블 코인 정산을 금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BIS, IMF, ECB, 세계 금융의 설계자들이 그리는 그림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각국의 통화가 각자의 자리에 있고 그 사이를 중립적인 브릿지가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브릿지의 자리에 어떤 이름이 앉아 있는지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현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표면이 아닙니다. 그 아래에서 지금 깔리고 있는 정산 인프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 깊고 흥미로운 심층 분석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표면 아래의 흐름을 읽어내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